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그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건진법사라는 인물에 대한 의혹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 이름 건진법사. 자,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인지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건진법사 본명은 전성배. 우연히 또 이 박성배 변호사하고 이름이 같네요. 네, 성은 다른데. 예. 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 사람? 건진법사 본명 전성배 씨는 일광 조계종 소속의 승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계종과는 무관합니다. 무속 관련한 종파로서 건진법사는 무속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건진법사가 세간에 널리 알려진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였습니다. 윤 후보 대선 캠프 산하의 네트워크 본부 상임 고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건진법사가 윤 후보에게 직접 스킨십을 하면서 상당히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무속인이 인재 영입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천공 의혹으로 상당한 곤욕을 겪고 있던 윤 전 대통령 측 결국 국민의힘이 네트워크 본부를 없애면서 건진법사의 인연은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건진법사는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의 전 고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 고문이 당시 코바나 콘텐츠 고문이라고 명함을 파서 다녔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사실 고문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본인 주장이니까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에 건진법사 비선 논란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잠깐 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네? 제가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뭐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뭐 대통령 선거하면 후보 캠프에 뭐 별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뭐 그러다 말겠지. 그 뒤로 건진법사가 뉴스에서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소환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검찰이 작년 12월에 이 사기 가상화폐 수사를 진행하다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는데 그 자금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건진법사를 전격적으로 긴급 체포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공천을 돕겠다며 그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사폰 세대와 장부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긴급 체포하게 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석방에 주어야 하든 둘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이 자금의 날짜, 금액,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두 번째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건진법사는 정치인으로 보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정치인이 아닌 자가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상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1월에 검찰은 건진법사를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건진법사 이름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건진법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관련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즉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명태균 덕이 아니라 건진법사 덕이라고 했다. 상당히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건진법사가 받고 있는 의혹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의심스러운 자금을 여러 차례 수수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죄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돈을 받았다면 일정한 대가관계에 의해서 원하는 일을 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천 개입 의혹이 크게 불거져 있습니다. 돈을 받고 친윤계 공천을 대신 부탁해 주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3명에게 공천을 부탁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되었는데 당시 건진법사가 추천한 사람 4명 중에 2명은 실제로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윤한홍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무원 기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건진법사는 스스로도 정치인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으로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건진법사와 공무원, 정치인 내지는 공무원이 있음을 전제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어제는 이 건진법사가 공천 청탁뿐 아니라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 경선 진행 과정에도 연루된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청장 공천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방선거 한 달쯤 전인 5월 8일 전 씨가 국민의힘 고위당직자 A씨로부터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 경선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A씨는 고문님의 지휘 아래 B 후보와 C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전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전 씨는 당에서는 어떠냐며 당내 분위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A씨는 B 후보의 부정적인 의견 극복 방안으로 행정전문가 이미지 부각, 30여 년의 지역 토박이 정서를 거론하며 VIP와의 차담 사진으로 간접적인 지지 홍보 등을 통해 충분히 필승할 것 같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A씨는 B 후보가 1등이라고 설명하며 모두 고문님의 덕이라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구청장 선거의 경선 과정을 외부인이 당직자한테 보고를 받는다. 선뜻 잘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요.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 경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특히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진법사가 그만큼 당시 공천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하였고 단순히 공천을 청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천 과정 자체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진법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대구의 현직 구청장으로부터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중진의원에게 네. 잘 말했다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했는데 이 메시지도 확보가 됐습니다. 물론 건진법사는 전면적으로 사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서 신경 쓴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명태균 씨가 경남 브로커라면 건진법사는 중앙의 실세라는 말도 들립니다. 사실관계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다만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이 집에서는 수많은 정치인의 명함이 발견됐고 심지어 명태균 씨도 청탁을 하러 건진법사 법당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 청탁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지 선의에 의한 도움만은 아니겠죠. 최근에 검찰은 건진법사의 아내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계좌 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10년간 직업이 없던 전 씨 아내 김모 씨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까지 김 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표와 현금은 모두 6억 4천만 원. 이 가운데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경우는 모두 13차례로 총 4억 7천여만 원에 달했고 한 번에 1억 6천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네, 직업이 없는 아내 계좌로 수억 원이 입금이 되고 또 건진법사 집에서 쌀통 안에서 현금 1억 5천만 원인가요? 6,500만 원인가요? 그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진법사 집에서는 5만 원권 3,300매, 1억 6,500만 원 현금 다발이 발견됐는데 개인이 이 정도의 현금을 집에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입니다만 그중에서도 5천만 원 돈 뭉치가 한국은행 띠를 두른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비닐에는 2022년 5월 13일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 시점이 적혀 있고 일련 번호와 담당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이 관봉권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신권을 발행한 이후에 한국은행에 보낼 때 띠를 두르고 비닐로 둘러싼 형태의 돈을 일컫습니다. 이 관봉권은 정부나 대기업이 비교적 은밀한 활동, 예를 들어 특수활동비나 자금 집행에 종종 사용되긴 하는데 관봉권인지 아닌지는 불문하고 일반인이 이와 같은 형태의 돈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면 그 상대방을 특정해 입출금 내역을 상호 맞춰가면서 자금 흐름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특이한 형태의 돈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대방 특정이나 자금 출처를 밝혀내기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 관봉권은 뭐 저도 경제부에서 설 추석 자금 방출할 때 저렇게 지게차에다 막 돈을 뭉치채 옮길 때만 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저것은 대개 금융기관으로 보내서 제가 만약에 은행에 가서 5천만 원 현금으로 찾아주세요. 뭐 주긴 줍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만 그럴 때는 저걸 다 뜯어가지고 돈 세는 기계에 다 세서 당연히. 다시 세서 준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일반인은 가질 수 없는 돈이에요. 대체 왜 이 전성배 씨는 그것을 뜯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갖고 있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관봉권 의심의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권 실세와의 친분 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즉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좀 가지고 권력 있었다. 과시용. 그와 같은 용도로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관련된 혐의가 전면적으로 불거진 이상 이 돈의 존재는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현금 따발 돈 뭉치들 그럼 청탁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내 계좌에 무엇보다 직업도 없는 자신의 아내 계좌에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서 다량의 현금이 입금되었고 수표로도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와 같은 계좌 내역뿐만 아니라 현금도 여러모로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현출되고 있습니다. 현금의 흐름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본다면 즉 받았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 준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의 입출금 내역을 상호 비교해 보면서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사실 둘 사이에 은밀한 현금의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관련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자가 전면적으로 나선다면 이 자금의 흐름은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관련 의혹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인지 관련 메시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지난달에는 검찰이 카카오 법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 내역 자체는 개개인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필요한데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대화 내역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상한 자금 흐름 이후에 공천에 개입하였다면 공천 개입 과정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이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상당 부분 수사에 협조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건진 법사와 관련된 의혹은 지금 이 시점에 드러난 의혹 외에도 다방면으로 더 넓혀질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집니다. 네, 자, 또 검찰은 건진 법사가 수억 원을 받고 통일교 고위 관계자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추천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죠. 이 통일교 간부가 윤 전 대통령과 캄보디아에서 만나서 관련 사업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어제 나왔는데 이 통일교 간부가 건진 법사를 통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또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할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지급하였다. 그 대가로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공적 개발 원조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건진 법사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목걸이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부터 검찰이 나선 상황입니다. 네, 자, 의혹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닌데 자, 건진 법사에 대한 수사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진 법사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가 돼 있지만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상 피고인 신분임에도 여타 수사로 피의자로서의 수사는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건진 법사 자신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관련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약 관련된 돈을 받고 약속한 대로 관련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돈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이는 일종의 배달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배달 사고 형태라면 뇌물 공여 내지는 알선 수재 혐의를 충분히 점쳐볼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거나 네. 뇌물죄는 물론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요하지만 돈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뇌물 공여죄가 성립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인데 검찰은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건진법사의 그 배후에 있는 정치인 내진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 내지는 건진법사를 주축으로 한 여러 공무원 내진 정치인 집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실체 관계를 파악하는 데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진법사 의혹들을 수사하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지겠군요. 당연합니다. 건진법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일정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건진법사 혼자로는 법리상 성립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 등은 명태균 의혹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변호인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한 상황이고 검찰도 관련자들 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므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거 관련해서 혹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진법사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확대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